현역가왕에서 김준수가 독감으로 최악의 목 상태로 노래를 부르자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고 하나같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아픈 몸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도 경연을 보면서 울기는 처음이었고 새롭 개그의 팬이 됐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국악계 이름난 소리꾼 김준수가 실은 소리를 그만두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김준수는 깔끔한 외모와는 달리 전남 강진의 시골 출신이었고 부모님은 농사꾼이었는데 어머니는 주말마다 국악을 좋아하던 아들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근처 월출산에 올라 산에서 소리 연습을 도왔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예학비도 밀리고 소리 스승님께 드리던 레슨비도 밀리면서 김준수는 소리를 그만두고 몸으로 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2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김준수는 어머니를 위해 활동을 줄여볼까 생각했지만 절대 그러지 말고 너의 활동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당부가 있어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 모습을 또 어머니가 보시면서 치료의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준수가 국악에 빠지게 된 건 초등학생 때였는데 4학년 때 음악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당시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나 민요들을 배우면서 유난히 민요를 배울 때 자신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하며 또 민요에는 꺾는 음이라든지 떠는 음처럼 어려운 음들이 많은데 이런 국악의 어려운 음들을 잘 표현한다고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소리꾼들이 부채를 들고 말로 풀어내는 판소리가 그에게는 옛 음악이 아니라 정말 신세계의 음악이었을 정도로 푹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지역에서 열리는 전통자랑 겨루기 대회에 학교 대표로도 참가하게 됐으며 또한 학교 조회 시간이라든지 장기자랑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과 친구들 앞에서 소리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준수는 학교 친구들 앞에서 흥보 가중의 형에게 매를 맞는 아주 슬픈 대목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감정을 쏟아서 열창을 했지만 무대가 끝나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친구들은 그저 멀뚱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고 조용히 정적만 흘렀다고 합니다. 김준수는 그때 기분이 뭐랄까 자기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제서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소리가 내 또래 친구들에게 공감하기가 어렵고 또 멀리만 느껴지는 음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 엄청나게 열창을 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기대했건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어린 준수는 갑자기 너무나 창피해졌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현실에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때부터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소리꾼이 되자고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판소리를 일단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하지만 자신이 연습한 결과를 선보일 무대가 없어서 어린 준수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동네 회관에 들러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고스톱을 치고 놀고 계시면 거기 가서 무조건 소리를 들려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글을 참으로 좋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집 근처에 있는 월출산에 올라 물이 흐르는 계곡물 바위 위에 올라가 바위를 북을 삼아 북채만 가지고 바위를 막 땅땅거리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러자 등산을 하던 사람들이 내려가다 소리가 들리니까 쉬면서 소리를 듣다 가기도 하고 그렇게 김준수는 산에서 마치 무대처럼 연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술고에 진학해서 대학을 목표 삼아 열심히 나아가던 김준수는 그러다 한번 고비가 찾아오게 되는데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학교의 학비라든지 소리 스승님께 드리는 레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밀리게 되었고 그러자 어린 마음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간 김준수는 선생님 저 오늘부터 소리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실은 그러고 나서 학교 기숙사로 돌아와 엄청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푹 빠져서 꾸어왔던 꿈을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 허무함과 상실감,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슬픈 기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계획도 없었으면서 김준수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방황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소리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준수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는 선생님께 다시 열심히 소리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으신 선생님은 그를 나무라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다시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준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학교 등교하기 전에 새벽에 학교 연습실에 올라가서 소리 연습을 하다가 학교 수업에 들어가고, 또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연습실로 곧바로 올라가서 소리 연습을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준수는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학교 생활도 병행해가면서 바깥으로는 오디션을 막 보러 다니게 되는데요. 그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원하고 작은 역할 큰 역할 따지지 않고 도전을 했는데, 그러던 중 인생의 큰 변화의 시점을 한번 만나게 되었고, 그건 바로 2012년도에 국립창극단이라는 곳에서 창극주연 오디션이 공고가 난 것을 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 겁도 없이 도전을 했고, 그때 정말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우로서 첫 데뷔를 하게 됐고, 이듬해에 국립창극단에서 정식 단원을 뽑는 공고가 나서 또 지원을 했는데, 또 아주 운이 좋게도 김준수는 합격을 하게 됐으니 어릴 적 엄마와 산에 올라 연습하고 동네 회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극 배우로서 무대를 하게 되자 원래 자신이 하던 판소리와는 너무나 많이 달랐고, 무대에서 발대는 법, 연기, 무용소리 등 자신이 채워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 숙제처럼 산더미처럼 쌓여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은 아주 혹독했고 그 험난한 과정들을 모두 견뎌내야 했으며, 그래도 그에게는 그때가 아주 행복한 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 두 사람이 소리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음악 위주의 1인극 형태라면, 창극은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또 많은 소리꾼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들을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을 거리가 모두 있는 종합예술의 형태라고 합니다. 김준수는 창극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되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서 창극뿐만이 아니라 방송활동 그리고 밴드와의 협업 및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도전하게 되는데, 물론 힘듦도 있었고 또 힘에 부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리꾼으로서 소리 하나에만 매진해도 그에게는 모자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 주변에 있는 스승님들이 분명 자신을 보고 저 녀석이 도대체 뭐가 되고 싶어서 저러나 그러셨을 거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그는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 앞에서 흥보가를 부르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당황했던 기억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소리의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싶었고, 그런 열망을 가슴에 새긴 채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의 목표는 결코 자기 혼자 할 수 없고 앞에 관객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판소리는 북을 치는 고수와 소리를 하는 명창 두 명이 꾸며가는 무대라서 판소리에서 유명한 말이 1고수 2명창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1청중 2고수 3명창이라고 하며, 함께하는 관객들이 없다면 결국 고수와 소리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는 판소리가 왜 좋은지 왜 즐거운지 100마디 말보다는 소리꾼으로서 왕성한 활동으로 관객들을 설득하고 또 끌어안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포부고, 그게 또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만일 어린 시절이었다면 한없이 작아지고 뭔가 위축되고 초라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무대를 어떻게 봐줄까 걱정했을 테지만, 자신이 만약 여기서 위축된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판소리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선생님들 또 후배들까지 작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그의 노력이 통한 것인지 점점 더 많은 관객들이 추임새도 같이 따라해주고 큰 박수와 환호로 함께해주면서 이것이 우리 소리의 자부심이다, 자랑스럽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감격했고 혼자 집에서 울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뻤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길, 내가 좋아하고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굳은 마음도 걷다 보면 지치고 또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그럴 때면 내가 소리를 처음 좋아서 시작했던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옛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들의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지금의 현 시점의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 걷고 있는 이 길에 뭔가 욕심이 앞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무대를 잘 해내야지, 이런 앞선 마음만 갖고 내려와서는 공허함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 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임할 때면 관객들은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또 같이 함께 감동을 느껴주시고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또 몇 년 전에 명창 안숙선 선생님과 외국에 나가서 우리의 소리 완창판 소리를 외국 관객분들께 들려드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관객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또 소리꾼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기에 쏟아내는 감정들을 같이 함께 느껴주시고 무대가 다 끝난 뒤에 엄청난 환호와 기립으로 환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저의 진정한 이 마음과 이 소리가 많은 분들께 닿길 바라면서 앞으로의 저의 도전 또한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리가 판을 치는 세상, 우리 소리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꿈을 향해서 여전히 저는 달려가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유명 가수들만 쓴다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소리꾼으로서 우뚝 서서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현역 가왕에서 최악의 컨디션에서도 그토록 최선을 다한 것은 아마도 그가 걷고자 하는 꿈이 있고 소중한 목표가 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를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청년 김준수에게 더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또한 투병 중인 어머니가 어서 쾌유하시기를 바라며 소리꾼 김준수를 응원하겠습니다.